네,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의 이준석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국내 이제 ETF 시장 네. 규모가 200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좀 커진 듯한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모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6조 정도 네.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들은 그러니까 개인 연금으로 좀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낮고, 근데 기존 펀드들보다도 유동성도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좀 지수에만 추종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전부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테마형, 뭐 배당형, 커버드 콜, 그다음에 인버스, 뭐 레버리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선택이 아주 좀 다양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분산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만으로도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상품이 어쨌든 다양해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점.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로 출렁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에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뭐 상승 중일 때도 개별 종목보다는 ETF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좀 두 가지로 네. 그 질문하신 걸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한진 박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지수로 봤을 때는 이미 좀 바닥을 지나간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때가 이제 아마 시장의 바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딱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세에서 벗어난 섹터들, 아니면 또 미국에서 협조를 원하는 우리나라에만 제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들, 네. 이러한 산업들은 아마도 올해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저희가 어느 산업군에 투자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어떤 기업을 이 산업군이라고 했을 때도 어느 기업을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경우에 포모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기업을 무리하게 따라 샀다가 또 손실이 오히려 네. 이제 상승하는 추세인데도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스켓으로 사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섹터 ETF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분산해서 투자할 때도 그 안에 ETF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기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산 효과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 섹터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도 ETF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효용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TF를 통해서 유망한 섹터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ETF 상품이 워낙 말씀하신 대로 많아져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ETF 상품 지금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놀랍게도 한 940개 정도가 네. 되고 있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는 한 938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들어서 신규 상품은 뭐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10,000개 이상의 ETF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규모로 봤을 때는 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이상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수뿐만이 아니라 전통 자산, 네. 그다음에 대체 자산, 이러한 모든 자산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TF는 지금도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향후에도 더 많은 투자 툴로 시장이 제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지만 계속해서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최근 뭐 액티브 ETF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ETF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존버글이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거래를 조금 더 편하게 한 게 이제 ETF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기존의 ETF들은 분산 효과를 탁월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보수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패시브 펀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투자를 하고 보수를 낮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패시브 펀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벤치마크를 선정했을 때 그 벤치마크를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설정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나 아니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이런 펀드들이 대체적일 건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상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펀드들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ETF 투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 이 어떤 방법이 좀 더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할까요? 네. 뭐 일단은 모든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적립식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게 가장 네. 효율적입니다. 모든 자산은. 그렇지만 뭐 어느 자기가 이제 시장 마켓 타이밍을 좀 잘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만은 모든 방식에 있어서는 적립식이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일단은 리스크를, 시장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좀 치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ETF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ETF,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그 자산을 축적했을 때에 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산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번씩은 수익 실현을 해주는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상품을 좀 고르게 될 텐데, 최근 이제 수익률 면에서 좀 각광받는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만 보고 펀드에 좀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자고 네.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거는 최근에 이제 수익률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 세 개의 섹터는 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 전망도 곁들여서 말씀드리자고 네. 하면은, 일단 연초 이후로 방산 ETF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한 40%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 연초 이후로 30%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타이거 항생 테크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도 한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패권 전쟁에 있어서 좀 치열하게 기술을 다툼하고 있는 섹터들이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하기에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산 ETF, 조선 ETF, 저희가 뭐 앞서 대담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런 중국 테크 기업 관련해서 ETF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 일단 뭐 방산 ETF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뭐 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하나 그룹주들이 이제 대표적일 것 같고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특이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로봇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 도구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우주항공방산 같은 네. 경우에는 레이시온이라던가 전통의 방산 기업들인 보잉 뭐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산주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고점이 아닌가 하는 뭐 우려도 있는데, 여전히 전망은 좀 밝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트럼프하고 젤렌스키의 대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그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이 결렬되는 부분들이 없는데, 네. 그 결렬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도래했다. 네. 이제는 국력이 약하면은 이렇게 그 국가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가장 크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덧붙여서 하나그룹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하나그룹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원래도 전통적인 방산 쪽의 산업을 계속 이끌어온 그룹이기도 하지만은 김동관 부회장이 피터 자이안의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전 세계의 정세의 변화가 앞으로는 안정에서 불안정한 각자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고 그쪽에 대한 방산의 빌드업들을 상당히 차곡차곡 잘해왔기 때문에 그 포텐셜들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좀 그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변화이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피터 자이안의 이제 도서 중에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간된 서적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예측해놨는데 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부터는 전 세계 경찰 노릇을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근데 중국을 견제하는 현상을 거기다 예측을 해놨는데, 이거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반영했던 도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주류의 그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은 고립주의로 가는 부분들로 계속 지속되지 예전처럼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좀 미국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전히 각국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 섹터가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방산 관련 ETF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신한솔의 K 방산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그룹주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고요. 그다음에 우리자산운용의 미국 우주항공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과 같은 그런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그 나스닥이나 미국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투자하기에 조금 편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도 투자하기가 편한 상황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ETF 투자할 때 저희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ETF에서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지수하고 괴리도가 벌어지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ETF에서 구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량이 적어서 이 호가가 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스프레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이 가장 좀 고점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 회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테마나 섹터에 대해서 좀 과열이 되어 있을 때는 피해가는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는데,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 독일 증시 좀 호조 보이면서 유로스톡스도 연초 대비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에 투자가 가능할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네.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코덱스하고 타이거의 유로스톡스 50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형주들, 대형 50개 기업들에 대해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메르츠가 이제 독일의 이제 재정을 어느 정도 한도를 풀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좀 정체되는 부분들을 좀 혁파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어제 유럽의 방산 기업들, 그다음에 은행 기업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관련 그 ETF 상품들도 챙겨 보시고요. 오늘 머니인사이트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의 이준석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